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 소속 기관과 산하공공기관에 대한 2023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네, 오티스 엘리베이터 대표 조익서 증인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오티스 엘리베이터 노조위원장 방규현 참고인 이쪽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6월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에서 오티스 엘리베이터 엔지니어가 엘리베이터 수리 작업 중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홀로 엘리베이터 수리 작업 중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겁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전 동료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대 청년 노동자는 회사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조익서 증인,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럼 지금 여기서 사과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된 고인과 또 그 가족, 유족들한테 진심한 애도를 표하고 또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을 잃게 된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사고는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간단하게. 네, 고장 원인을 파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안전 난간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전 난간대 2014년부터 회사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현장 조사 및 필요조치 강구로 요구한 부분입니다. 아직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 중이고 승강기 안전공단도 사고 조사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규현 참고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관련 규정에 추락이 예상되는 곳에는 사용자가 추락 방호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저희는 지속적으로 추락에 대해 카상부 안전난간대 보완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사고가 마치 고 박상렬 동지의 안전벨트 미착용만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라고 사측에서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2인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1인 작업을 강요했으며 부실한 난간대와 노후 기종에 대한 기술 교육 없이 노동자가 투입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만 가지고는 추락을 막을 수 없기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사측의 의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네, 이번 인명사고 외에도 노동자가 위험에 빠지는 산재는 비일비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노동자 사망사고 외에도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이 중 반 정도가 끼임입니다. 손가락 절단 사고도 계속되고 있고요. 국감 중인 이번 달에도 인천에서 오티스 엘리베이터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바로 저번 달인 9월 10일이죠. 서울시 중구 센터원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로프 교체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또 추락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이 노동자 오티스 엘리베이터 소속은 아니지만 해당 엘리베이터 제품이 오티스 제품이었고 오티스 엘리베이터 회사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이 사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번 달에 발생한 인천의 손가락 절단 사고는 지난 수년간 매년 발생된 사고입니다. 그 사고가 모두 1인 작업에서 발생된 사고이고 우리의 산업안전보건법 행안부 고시에 근거한 2인 작업을 요구해왔지만 사측은 자신들만의 논리로 우리를 위험한 환경에 내몰고 있습니다. 노동부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의 사망사고의 경우 고위험 작업인 로프 교체 공사에 사용된 고속용 강심 로프에 대한 연결 매듭 공법과 명확한 매뉴얼도 없었고 도급인인 오티스 사측의 기술 교육 없이 작업자의 무리한 투입으로 발생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위험 작업 로프 교체 공사에
관련한 정확한 매뉴얼도 없고 기술 교육 없이 생겼다. 이게 인재다. 자, 참고로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가장 많이 주장하고 홍보하는 게 안전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티스 엘리베이터 업무 환경에서 2인 1조 작업이 잘 안 지켜진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죠? 예, 승강기는 1인이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승강기의 무게 검출 장치와 브레이크 등 절대 혼자서 기능 테스트를 할 수 없음에도 사측은 자신들의 논리로 필요시 요청하면 2인이 점검하면 된다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마치 우리가 하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티스 엘리베이터는 오히려 손가락 절단되는 등 다친 노동자들이 치료 후 회사에 복귀하면은 징계를 내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노동 3분 더 쓰시겠어요? 네. 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사고의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평생 씻지 못할 상처까지 안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티스가 홈페이지에 자랑하는 24시간 고장 신고 시스템이 오히려 노동자를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거 2인 1조 작업 관련해서 노동부가 승강기 안전공단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떤 작업에는 반드시 2명이서 동시 작업을 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장관님, 지난 6월 제가 환노위 현안지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2인 1조 작업지휘자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유사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안부 승강기 안전공단하고 합동 점검해서 작업 중에 2인 1조 배치하고 위험성 평가하게 하고 정비 중에는 작업 못하게 하고 개인 보호구, 안전구, 안전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착용해서 중대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그게 4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열심히 저희들은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노동부가 공문을 한번 보냈어요. 자율점검, 개선해라. 그런데 회사로부터 받은 거 있으세요? 공문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회사는 노동부에 보낸 거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회사도 제출한 게 없고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자사에 부여된 고용산재 보험 가입 의무 이거를 설치 협력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설치공사 시 중대사고가 누적되면은 이 노동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회피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 노동자에게는 사내 징계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 협력사에 떠넘기고 장관님, 예. 작년에 현대 엘리베이터 기획감독 진행하셨었지 않습니까? 예, 오티스 엘리베이터 등 전국 승강기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2인 1조 작업 수칙 준수 여부, 또 노동자 의견 청취, 또 현장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 마련, 이 대책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6월에 답변하셨던 사항들 더 미루지 마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인, 네. 승강기 수리 현장에서 최근까지 오랜 세월 일해오신 노동자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답변하신 다음에 우리 참고인께서도 하시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네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지적한 것들 아울러서 오늘 또 말씀하신 내용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 추락기인 브리침이 중대재해의 한 60% 차지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2인 1조 지금 현행으로는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2인 1조가 되는 부분이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볼 것이고요. 다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벌과 감독이 능사는 아닌 게 한계가 있는데 지금 중대법의 취지가 예방이고 그런데 지금 당사자들이 이거 위험하니까 2인 1조로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제일 잘하는 분들이 그래서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고 그 중대법의 취지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종사자들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엄정하게 법 위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위험성 평가를 포함해서 법은 최저 기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현행 법은 2인 1조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중지하고 작업을 하게 한다든가, 그죠? 위험할 때는 그 2인 1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알아서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법률에 근거한 대로 안전하게 일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노동부의 확실한 가이드라인과 현장의 점검이 절실합니다. 2인 작업이 모든 안전을 책임질 수 없지만 2인 작업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도 예외 없이 발생되는 실수이고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동료가 있다면 안전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젊디 젊은 고 박상렬 동지의 산재 사망사고는 사측의 무리한 관리 대수 증가와 더불어 자의적인 2인 작업 해석에 따른 1인 작업 강요에서 발생된 인재로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해 결국 이번 달 또다시 인천의 손가락 절단 사고마저 발생되었고 지난달 사망사고까지 일어난 겁니다. 저희는 매년 중대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아무런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사측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관리 대수를 할당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안전 절차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기술 교육 없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투입되는 젊은 동료를 볼 때면 너무나 가슴이 먹먹합니다. 작업자들은 2인 작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반드시 2인 작업은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다치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사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개선하지 않은 채 작업자의 과실로만 몰고 가는 경기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법의 취지를 상식적인 테두리로 적용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를 운영하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자들의 목소리만 듣지 말고 우리들의 현장 노동자들의 말도 들어서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개선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기 그 방규현 위원장님하고요. 조익서 대표님하고 좀 저는 시킨 나 네, 5분입니까? 3분이 아니고? 5분입니다. 아, 예.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도 구면인 것 같습니다. 이 엘리베이터의 끼임 사고나 추락 사고는 굉장히 그 잠재적이고 사실 꽤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오티스 엘리베이터 같으면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주의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6월 달에 고인이 되신 우리 조합원께 명복을 빌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조합 측에서는 2인 1조를 구성을 해달라, 점검하러 가든 설치하러 가든 이 부분이 물리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표님? 네, 저희는 법상 의무화되어 있는 월 1회 의무 점검에 대해서 2인 1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고장 수리에 관해서는 고장 수리 내용 네, 들었습니다. 그 위원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측에서 말하는 2인 1조라는 정의 자체가 지금 모순이 많습니다. 지금 법률에 말하는 2인 1조라는 것은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한 승강기에 2인이 점검하는 게 2인 작업인 겁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단어는
아파트 같은 큰 울타리를 한 개의 현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각각 한 명은 1동으로 들어가고 한 명은 3동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서로 합의가 돼 있잖아요. 합의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사측과 노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 인지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합의를 서로 특히 지금 갔을 때 한 아파트 단지 내에 2명 들어가 있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 작업하는 현장에 2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그 정기 점검과 관련해서 근로자 대표들과 매 분기마다 협의를 해서 아니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질문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부분이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 작업하는 현장에 2인 1조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수긍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죠. 저희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 대표님, 이 오티스 미국 회사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영어로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니 우리말 이해 못해요? 현장에 엘리베이터 승강기에 2명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국회의사당 같으면 2명만 넣으면 된다는 게 지금 대표님 주장 아닙니까? 제가 다시 통역해드렸어요. 현장에 점검할 때 2인 1조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누구로 지정해놨습니까? 저희는 각 지사마다 관리 감독자가 누굽니까? 관리 감독자가 다 산업안전보건법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어요? 전체를 다 읽어본 적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고 유경희 본부장님 좀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 중이죠? 교섭 중이죠? 네. 반드시 따내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지난 6월 사고가 관련 법률에 비추었을 때 처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승강기 보수하고 저는 이거를 규칙으로 장관이나 대통령령으로 해서 특수한 작업에 대해서는 아까 보니까 추가 조치 관련돼서 추락 방지 장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의무사항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2인 1조 근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도록 규칙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인 1조와 유사한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 가이드를 명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 여름에 보니까 네. 그 더위에서 혹서기 작업하는 거 관련돼서 법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게 장관이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게 훨씬 더 그 수월하게 법 집행이 된다는 그 말씀에 상당 부분 또 네.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승강기 관련돼서는 그 승강기 협회가 있고 사실상 이게 독과점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재해와 관련돼서 노동부가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승강기 관련돼서만. 네, 그 6월달 사고 이후에 사실 226개 그 유지관리 설치 업체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예. 다만 이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같은 경우는 현장 자체가 1일, 2일 정도로 단기간에 끝나버립니다. 또 영세 업체도 많지요. 예. 그래서 본사 위주로 주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저희들이 본사에 대해서 직접 감독하면서 현장에 대한 관리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장에서 애 많이 쓰시는데 조합원들과 함께 안전과 관련돼서는 노산머리를 맞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노동부하고 같이
네,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